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 총모음 고등수학 3편 도형의 방정식 편이 되겠습니다. 1. 도형의 방정식 점과 좌표 1.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A라는 점은 x1, y1이 되고요. B라는 점은 x2, y2가 되겠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거리는 이 부분의 거리가 되는데요.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x2-x1이 되고요. 이 부분의 거리는 이 부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수직선상에서 거리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2-y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수직선 위의 두 점 A, x1, B, x2를 이은 선분 AB를 m 대 n, m양수, n양수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P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x는 x2 곱하기 m, x1 곱하기 n 각각의 점에서 가까운 b가 아닌 먼 b x1이라는 거에서 먼 b는 n이죠. x2라는 거에서 먼 b는 m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점에서 먼 b, mx2, nx1 두 개 더해서 비율의 합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3. 수직선 위의 두 점 AX1, BX1을 이은 선분 AB를 m 대 n, m양수, n양수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면 Q는 m-n분의 mx2-nx1 m과 n은 같지가 않다.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이 점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m이 n보다 큰 경우를 그려놓은 거가 되고요. n이 n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지금 m입니다. 여기가 m인데 n이 n보다 큰 경우는 m 대 n으로 할 수가 없죠. m 대 n으로 이쪽 방향으로 외분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외분하는 점이 이쪽에 있든 구하는 공식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우실 적에는 여기를 보고 외워주세요. 이 문제상에서 나온 말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보시고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세요. MB가 되는 거죠. MB. B의 위치가 X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MX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바깥에 있는 거 NA. 자, A도 X1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NX1로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분하는 점일 때는 반드시 이 비율을 빼줘야 됩니다. m-n 분의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내분하는 점 배웠는데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 수직선 위의 두 점 AX1, BX1을 이은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M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점의 중점은 두 점의 위치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두 점의 중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X는 중점의 X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습니다. 5. 지금서부터는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다만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를 써서 Y좌표를 써서 두 번 구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X1, Y1, BX2, Y1을 이은 선분 AB를 m 대 n, m양수, n양수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하는 경우는 이 비율을 더해줍니다. M 플러스 N, X좌표, Y좌표 두 개 만들어 놓으시고 M 플러스 N 분모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 곱해주라 그랬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MB가 되겠습니다. 이 B에다가 M을 곱해주세요. MXE, MYE 이것을 여기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내분하는 거니까 이 지금 더해줘야 돼요. 네, 여기가 더하기면 더하기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부분 NA 여기 A에다가 N을 곱해주세요. NX1, NY1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7. 좌표평면형의 두 점 A, X1, Y1, B, X2, Y2를 이은 선분 AB를 M 대 N, M 양수, N 양수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면 지금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외분하는 점은 이 비율을 빼야 됩니다. M-N 좌표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M-N, M-N 분모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해 주세요. MB죠. B에 가서 M을 곱해 주세요. MXE, MYE X좌표, Y좌표에다가 놓으시고 반드시 빼기로 해 주시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NA가 되는 거죠. 여기다 N을 곱해서 NX1, NY1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점이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8. 좌표평면의 두 점 A, X1, Y1, B, X2, Y1을 이은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중점이라는 거는 그냥 두 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분점에서 비율 알아내기. 여기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변 AB를 3등분을 해서 A에 가까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D에서 꼭지점에 이어줍니다. 변 AC를 2등분한 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AM과 MC가 같습니다. M에서 B에 선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DC와 MB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과 주황색 선, 이 선을 비율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 선들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율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비율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황색 선의 비율, DP 대 PC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비율선을 이용을 합니다. 이 BM이라는 이 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거주세요. 어디다 거줄까요? 여기다 거줘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 선과 평행하게끔 선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대 2가 되는 겁니다. 1대 2. 그럼 비율의 합이 3이죠. AM과 MC가 같습니다. M이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율이 3이니까 여기 비율 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1대 2니까 2대 3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 2대 3. 여기에서 파란 선을 보세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니까 여기가 2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 DP 대 선분 PC는 2대 3이 되겠습니다. 2대 3. 이러한 가정을 거쳐서 알아냅니다. 이제 BP 대 PM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낼까요? 네, 이 다른 선, 이 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어디다 걸까요? 여기다 걸어야죠. 여기다 걷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죠. 이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대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대 1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의 합이 2죠. 이 선분, 네, 선분이죠. 선분. 요거의 길이는 다 같습니다. 여기 비율의 합이 2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그럼 여기는 1이니까 1대 4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대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1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MP 대 PB는 1대 4가 되는 겁니다. A에서 P에다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Q라고 놓겠습니다. 이 선을 걷을 때 AP 대 PQ의 비율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Q와 QC의 비율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BQ와 QC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이 AQ라는 선을 평행하게 D를 지나도록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2대 1이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 되겠습니다. B 대 EQ는 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대 이거가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Q와 QC가 2대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대 3, 여기는 2대 1. 자, 2대 1을 여기 2대 3으로 맞추게 되면 4대 2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4대 2대 3이 되니까 여기는 4, 2, 6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Q와 QC가 6대 3이 되기 때문에 2대 1이 되는 겁니다. 2대 1. 이제는 AP와 PQ의 비율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을 평행하게끔 M이 M을 지나가도록 그어주세요. 이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C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또 밑변과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 N도 QC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중점 정리에 의해서 이 AQ라는 것은 MN의 2배가 되겠습니다. AQ는 이 MN. 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또 한 가지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4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4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Q라는 거는 5분의 4 MN이 되겠습니다. AP라는 거는 AQ에서 PQ를 뺀 거죠. AQ가 2MN, PQ가 5분의 4 MN 빼게 되면은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 5분의 6이죠. 4를 빼야 되니까 5분의 6 MN이 되겠습니다. AP는 5분의 6 MN. 자, 그러면 AP 대 PQ,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거 사라지고 5도 사라지고 6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죠. AP 대 PQ는 3대 2 이렇게 이쪽의 비율 관계, 이쪽의 비율 관계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좌표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X좌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요. Y좌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0. 지금 이 문제는요. D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삼각형에서 2등분선이 그 각의 대변과 만나는 점, 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D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2등분선이 나오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요 B가 나오게 되는데요. 선분 BC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 D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여기는 13하고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BD랑 DC의 B가 13대 5가 되기 때문에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공식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공식을 써서 D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서 이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중선 정리.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중점을 찍습니다. 꼭지점과 이읍니다.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에서 중선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될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중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ab제곱 이거 제곱이죠. 플러스 ac제곱 이거 제곱이 되겠습니다. 는 2배의 am제곱 이거 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bm제곱 이거 제곱이 되겠습니다. 2.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항상 y는 ax 플러스 b꼴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a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b는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2. 기울기가 3이고 점 6,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y-y1은 m, x-x1 이 공식을 써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1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쪽과 계산을 해서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마이너스 y1이 넘어간 형태로 이쪽으로 넘어간 형태로 외워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것을 한글로 표시하면은 y는 기울기 x-1 플러스 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점이라는 거는 여기 한 점이 나오죠. x좌표를 한 y좌표를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공식상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3이죠. 3. 한이 6이고요. 점이 1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1. 그래서 계산하면은 y는 3x-7이 되겠습니다. 3. 두 점 1, -2, 3,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뺀 거분의 y좌표끼리 뺀 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x-x1분의 y-y1 x쪽이 분모로 들어가고 y쪽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1에서 3을 빼고요. 마이너스 2에서 6을 뺍니다. 여기 계산하게 되면 4가 나오죠.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용한 공식 있죠. 거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두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은 이 점을 택하든 이 점을 택하든 아무거나 택해서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넣을 건데요. 이 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4죠. 한 1입니다. 점 마이너스 2죠. 계산하게 되면 y는 4x-6이 나옵니다. 4.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금방 구할 수 있는데요. x절편분의 y절편 하신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그것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y절편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가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이죠. 기울기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x절편분의 y절편 마이너스 한 거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절편 3이죠. y절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플러스 y절편인데요. y절편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4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5.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x축의 평행한 직선 이게 x축이죠. 이 평행하게 그으면은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y축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둘이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a꼴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x가 나오면 안 돼요. y는 a.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y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0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6. y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y축의 평행한 직선, 이게 y축이죠. 평행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x축 입장에서 보면은 x축가 수직이 되는 거죠.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a꼴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y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x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x는 0이 되고요.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은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7. 두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평행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특수한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여기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됩니다.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다르면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8. 점 pxl,y1과 직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은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l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 한 점이 있습니다. pxl, y1이 있고요. 이 점에서 이 직선이 이르는 거리, 이 d를 구하게 되는 공식은요.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9. 직선과 관련된 개념 1.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직사각형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한 말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3.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이루는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2등분선입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찍어 볼게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서 이 거리가 같습니다. 여기도 되고요. 이런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은 이 직선이 되는데요. 이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2등분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 만나는 두 직선에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이루는 직선은 두 직선의 각의 2등분선이다. 여기 만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 이 점이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 점이요.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수직으로 가야 되죠.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수직으로 가야 되죠. 이러한 점들이 이루는 직선은 이 두 직선의 이 각의 2등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세 직선 중에 평행한 직선이 2개 또는 3개 존재하거나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3개가 평행하거나 2개가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아예 세 직선이 만나버리면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10. 직선에 대한 대칭점 구하기. 직선 L 땡땡 3x-4y-3은 0에 대하여 점 A -2,4와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해라. 여기 직선이 3x-4y-3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여기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직선에 대하여 A의 대칭인 점을 이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A, B로 놓으시고요. A, B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수직, 중점, 대입.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점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y가 넘어가면 4y가 돼서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이죠. 그거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해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 두 점의 중점은 2분의 a 빼기 2가 되고요. 콤마 2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게 중점이고요. 직선에다 넣은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B를 구하게 되면요. A는 4,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아까 A라는 점의 대칭점이 4,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